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리플 사건에 대한 중간 항소 필요성을 주장하게 됩니다. SEC는 8일 법원에 리플 항소 기각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요. 이 리플랩스는 최근 법원에 SEC의 항소 신청을 정당화할 만한 명확하고 충분한 사례를 만들지 못했다며 항소 신청 거부를 요청하였는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토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현재 비트코인의 거래소 공급이 지난 2주간 3.1% 증가하면서 시장에서 이 추가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비트코인 거래소 공급은 유통되고 있는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 가운데 중앙화 거래소에 예치되어 있는 비트코인의 비율을 가리키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앙화 거래소라는 것은 빗썸이나 업비트, 바이낸스와 같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래소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옮기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도 의사가 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거래소 공급 증가는 잠재적 매도 압력 증가를 암시하게 되는데요. 이 온체인 분석 업체 센티멘트 데이터에 의하면 비트코인 거래소 공급은 지난 2주간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 3.1%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주 기준 3월 초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폭인데요. 이로써 비트코인 전체 유통 공급량 대비 거래소 잔고 비율은 다시 5.97%로 상승하게 된 것이죠. 감소 추세를 보이던 비트코인의 거래소 공급이 지난 2주간 증가세로 전환된 것은 적은 이익이라도 실현하겠다라는 투자자들의 의사를 가리킨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얼마 전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유명 애널리스트이죠. 이 플랜B가 비트코인 RSI 지표를 근거로 투자자들의 답답함에 공감을 해주었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빨간색에 구매를 하지만 아무도 2만 달러 이하인 파란색 또는 3만 달러 아래인 녹색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시기 또는 이미 오를 만큼 올라서 정점에 도달한 시기에 사람들이 매수를 하고 정작 저평가된 가격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RSI가 녹색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최소 노란색 또는 빨간색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과열되면 더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투기적 자산이고 많은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때가 이미 늦었다라는 겁니다. 이 많은 투자자들이 지루한 시기를 현재 보내고 있죠. 이 조금 오르더라도 이내 조정을 받는 비트코인은 많은 투자자들을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이 4년이나 기다려야 하는 투자 자산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꾸준히 지켜보면서 매수하고 심지어 공부까지 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뉴스라도 팔로우업 하면서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비트코인 투자에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흔히 사람을 만나면 적어도 4계절은 지켜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딱 1년을 보라는 뜻이라기보다 한 사람과 그만큼 충분한 시간을 보내봐야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비트코인을 꾸준히 4년 이상 지켜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락장에 버티고 버티다 견디지 못하고 떠나버리죠. 2021년 불장에 환호했던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은 시장을 떠났습니다. 이 코인의 거래량만 보아도 충분히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 비트코인의 4계절, 그러니까 4년 사이클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비트코인은 하락만 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겁니다. 이 문제는 지금 같은 시기가 기관이 비트코인을 주워 담기에 더없이 좋은 시기라는 것인데요. 2020년 하반기의 상승에는 기관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예 공식적으로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추산되는 유입 금액만 4경 원입니다. 이런 금액이 비트코인에 유입이 된다면 이 비트코인의 10만 불이 아니라 100만 불 이상도 갈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기관이 들어온다고 하면 감이 잘 안 옵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미국의 연금이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국내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레이스케일과 블랙록이 서로 누가 먼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받느냐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SEC는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을 근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아크 인베스트는 이더리움 현물 ETF를 SEC에 신청했죠. 이 변화는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지지부진한 가격을 가지고 답답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변화를 읽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지 현재 가격만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 뒤늦게 들어갔다가 물리는 것과 같은 결과를 맞게 되는데요. 현재 여러분과 저와 같이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지금의 시기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리플 사건에 대한 중간 항소 필요성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SEC는 8일 법원에 리플 항소 기각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요. 이 리플랩스는 최근 법원의 SEC의 항소 신청을 정당화할 만한 명확하고 충분한 사례를 만들지 못했다며 항소 신청 거부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 SEC의 경우는 이 리플사가 이번 사건에 암호화폐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각 신청서를 통해 스스로 밝히고 있다라고 답변서에 명시를 하였는데 SEC는 항소 법원을 활용해 법적 분쟁을 해결하면 장기적으로 사건의 해결 속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SEC는 지난달 미국 뉴욕 연방남부지법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항소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며 이 항소를 허가해달라라는 항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토레스 판사는 리플이 판매한 XRP가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리플랩스의 입장을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 재판부는 XRP의 기관 판매는 연방증권법을 위반했다라고 판단 내렸는데 이 토레스 판사가 이번 신청을 승인하면 SEC는 제2순회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 이 스튜어트 알데로티에게서 항소 관련 언급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SEC의 위선적 태도에 치가 떨린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면 리플 시에로 미 SEC 항소 주장 위선적 피번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XRP 공동 설립자는 SEC 규제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리플과 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미국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이 9일 X를 통해 SEC가 법원의 중간 항소 기각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스튜어트 알데로티의 경우는 X를 통해 규정은 명확하며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수년간 주장해온 SEC가 이제는 복잡한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항소가 필요하다며 또다시 위선적인 피벗 즉 태도 전환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앞서 SEC는 중간 항고 기각 신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리플이 XRP를 거래소에 보내 개인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게 증권법 위반 여부인지는 항소법원의 개입이 필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법원이 만약 SEC 항소 신청을 승인하면 제2순회 항소법원이 이번 사건을 담당하게 되게 되죠. 한편 리플 공동 설립자 크리스 라세는 미국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잘못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번 SEC가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에서 진 것이 그 증거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크리스 라세는 SEC가 지금껏 적용해온 집행에 의한 규제 방식은 미국의 방식이 아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입법부로부터 명확한 규칙이 나와야 한다라는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외 내용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크립토 마켓에 있어서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지만 이 SEC는 아주 강력한 빌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도대체 SEC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죠. 정말 미국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선택을 하고 있는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한 것일까요? 또는 미국이 사실 비트코인을 더 나아가 이 크립토 마켓을 없앨 수 없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통 금융권에서의 강력한 입지를 새로운 자산군에도 펼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개인적으로는 이 이유가 제일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그 누구보다 달러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원하며 전례 없던 최강대국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자산군에서 또한 그 힘을 유지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이슈 및 공론화를 진행하며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억누르며 조금이라도 많은 양을 보유하면서 근본위제를 잇는 비트코인 본위제의 시대를 만들려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며 여기서 하나 미국이 실수한 것은 크립토 마켓이 너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규제적인 측면 어느 국가 하나가 통제할 수 없다 보니 중국과 홍콩, 대만과 싱가포르 등 친크립토적인 국가로 영향력이 빠르게 이전을 하고 있는데 이를 당연히 미국이 모를 리 없겠죠. 2024년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내부에서도 현재 규제 자체를 비판하는 의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중입니다. 이 혁신의 국가라는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스탠스를 말이죠. 이제 변화하는 미국의 크립토 스탠스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보겠습니다. 전날 대비 5포인트 하락한 41포인트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일각에서 기술적 분석을 근거로 들면서 비트코인의 하락 모멘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8월 하락에 대해서 아직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 현재 25,000, 26,000달러를 오가는 비트코인이 지지선인 24.995K까지 하락하느냐가 약세의 핵심이다라고 발표한 이번 분석은 최악의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20K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 분석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면 되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코인의 거래량이 최저치를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코인은 모두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상태인데요. 이 불장일 때는 이름도 못 들어본 알트에까지 프로젝트의 전망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분석을 하지만 지금 같은 하락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일례로 솔라나의 활성 주소수가 지난 2년 기준 최저 수준이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 솔라나는 이더리움의 대체 블록체인으로 각광을 받아왔는데요. 비록 크고 작은 문제는 있어 왔지만 솔라나가 스캠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렇듯 솔라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죠. 이런 상황을 보고 있자면은 개인적으로는 모두가 관심을 갖지 않는 자산을 사야 한다라는 투자의 격언이 떠오릅니다. 지금 코인 가격은 하락하다 못해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장기 투자자들은 어떻게든 추가 매집을 해야 하죠. 이론상으로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지금 코인 매매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이 업비트의 호가창을 보고 있자면 지금은 전형적인 무관심장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코인이 요지부동이고 한두 개 정도의 알트가 펌핑되는 형국이기 때문이죠. 사실 비트코인이 가격 약세를 보이는 것은 장기 투자자에게 있어 그리 걱정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투자자의 70% 이상이 놀랍게도 현재 이익 상태입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장기 투자자들이 많고 비트코인이 만족스러운 투자 경험을 주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그런 와중에 심지어 월가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기다린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SEC의 승소한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신탁 ETF 전환 촉구하고 있죠. 거기다 유의미한 승리까지 거두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블랙록의 ETF 승인을 받게 된다면 그 파급력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 코인 마켓에 유입될 자금의 규모는 통상 30조 달러로 이제 추산이 됩니다. 이는 하나로 약 4경 원에 달하는 돈인데요. 비트코인이 1천만 원을 넘었을 때 사람들은 그래도 1억 원 가기는 힘들 거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불장에서 어땠나요?
보기 좋게 8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4경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비트코인은 10만 달러가 아니라 100만 달러까지도 도달하게 될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계속 주기적으로 올라주는 자산이라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평가됐을 때 매수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에 실제적인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